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정부회계감사론 제13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제13장 정부회계결산 이어진 내용입니다. 기말고사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살펴보세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총계적 원장을 이제 마감합니다. 순자산부터 시작해서 순자산 현금으로 3천만 원, 건물로 7천만 원 들어와서 합계액이 1억 원 있고 잔액도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1억 원으로 잔액이 마감됩니다. 그 다음 현금,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인데 사실상 들어온 돈, 순자산으로 차입금으로 미수재산세, 임대료 수익, 미수재산세, 입장료 수익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왔냐면 3억 1,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합계액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나간 거 임차료, 비품, 자동차 구입, 보험료, 급여, 여비, 수선비, 차입금, 지급이자, 대여금, 급여까지 1억 8,6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요 왼쪽 합계액에서 빼보면은 잔액이 왼쪽에 남으니까 이쪽에 쓴 거, 이쪽에 써도 되고 잔액을 양쪽 어디다 써도 되는데 하여튼 정확한 잔액을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1억 2,78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비용 계적 감가상각비에 300만 원, 합계액도 300, 잔액도 300. 그 다음에 입장료 수익 11월 1일 날 발생한 거 100만 1000만 원, 그대로 잔액도 1000만 원. 대여금 자산이라고 그랬죠. 대여금 준거 자산으로 받을 돈이에요. 대여금은. 그러니까 1억 원 잔액으로 났고, 지급이자 비용이죠. 비용 150만 원 준 거 비용 150만 원. 수선비 나간 거죠. 수선비 300만 원 나갔어요. 여비 50만 원, 잔액도 50만 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마감합니다. 급여 400만 원씩 두 번 줘가지고 800만 원. 잔액도 800만 원 잔액으로. 건물 7천만 원어치 그대로 있어요. 건물 7천.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줄 수 있는데 감가상각을 안 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수익 얼마 있었어요? 재산 수익 1억 5천만 원, 잔액도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미수재산세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 채권이니까 1억 5천 있었는데 요것이 어떻게 됐어요? 현금으로 3월 1일 날, 5월 1일 날 두 개 다 현금으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합계액이 1억 5천. 1억 5천 잔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요 1억 2천 요거는 지워야 되죠. 요거는 지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실수한 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1,200만 원 잔액으로 남고요. 차입금 1억 원 차입했었는데 1억 원 갚았잖아요.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차입금 차변, 대변 모두 1억 원으로 돼서 잔액은 제로다. 자동차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비 300만 원 깠으니까 이거 빼면 잔액이 2,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비품 2천만 원어치 그대로 있고 잔액으로 2천만 원 남습니다. 임대료 수익으로 발생한 거 2,400만 원, 합계액도 잔액으로 2,400만 원. 보험료 비용 120만 원, 3월 25일 날 낸 거, 합계액도 잔액도 똑같이 1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를 작성한 거죠. 모든 계정의 가운데 계정명을 먼저 적습니다. 순자산, 현금, 감가상각비, 입장료 수익, 대여금, 지급이자, 수선비, 여비, 급여, 건물, 재산세 수익,
임차료 비용, 그 다음에 자동차, 자산, 비품, 임대료 수익, 보험료 비용. 아직 한 15가지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6가지의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별로 합계액을 적습니다. 합계액을 양쪽에 적고 양쪽 합계액의 차이가 잔액이니까 잔액을 적습니다. 순자산은 오른쪽에 1억 원, 현금은 1억 2,780만 원, 감가상각비 300만 원 발생했고 입장료 수익 1천만 원, 대여금 자산 1천만 원, 지급이자 비용 150만 원, 수선비 300만 원, 여비 50만 원, 급여 800만 원, 건물 7천만 원, 재산세 수익 1억 5천, 임차료 1,200, 자동차 2,700, 감가상각 처리해서 이렇게 됐죠. 비품 2천만 원, 임대료 수익 2,400, 보험료 비용 120 이렇게 1차 시산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맞춰봤는데 합계 4억 7,320만 원, 4억 7,320만 원 양쪽 합계가 같고 잔액 합계도 맞으면 특별히 이제 총계정원장 마감한 것, 잔액과 합계를 도출한 것이 큰 잘못이 없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발생주의 회계 원리는 회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 기간 내에 비용과 수익을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를 3월 달인가 2월 달에 냈는데 임차료를 냈는데 12개월 중에 11개월만이고 1개월치는 선급 임차료, 이건 내년 거를 미리 준 거란 말이죠. 선급 임차료 자산으로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료 받은 것도 12개월 다 받았는데 10개월치만 받은 걸로 쳐고 2개월은 선수 임대료. 선수 임대료. 이거는 뭐야? 부채예요. 줘야 될 돈이에요. 미리 준 거는 자산, 미리 받은 것은 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료도 12개월 중 10개월치만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 선급 미리 준 거 자산, 비용은 미리 준 거니까 자산으로 돌아오고 받은 거는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비품도 정액법에 따라서 30% 감가상각 처리한다고 치면 생각한다고 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다시 한번 결산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차료 1개월치가 선급 임차료로 자산 처리되는 것이죠. 지금 1,2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어치는 임차료, 반대쪽에 임차료를 깎아 버리는 거죠. 임차료 비용을 축소시키고 그 대신 선급 임차료 미리 줬으니까 자산의 증가, 비용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급 임차료가 자산으로 100만 원 잔액으로 증가하고 임차료 계정에 가면은 지금 1,200만 원 요 비용으로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1개월치 빼고 1,100만 원만 비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은 뭘로 했어요? 자산으로 대체 분계를 한 거죠. 대체해서 정리 분계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받은 거 미리 받은 거 이건 부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임대료 수익이 2,400만 원 받았는데 이 중에 400만 원은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예요. 부채의 증가, 수익의 감소 이렇게 돼요. 수익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래서 선수 임대료 미리 받은 임대료 해가지고 요 400만 원을 선수 임대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 부채의 증가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잔액 400원 이거를 다시 총계정 원장에 정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처리 이것도 어떻게 해서 2개월치를 미리 받았잖아요. 선급 미리 주었잖아요. 선급 보험료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120만 원 나갔는데 그중에 20만 원은 선급 보험료 자산의 증가로 처리해 주고
보험료는 이렇게 20만 원 꺼내리면 잔액이 100만 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30% 정액 상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품이 2천만 원어치 있는데 이 중에 1년 지났으니까 600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품 600만 원 감소한 걸로 따지고 이거는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기존에 300만 원 있는데 600만 원이 추가돼 가지고 감가상각비 잔액이 900만 원이 되고 비품 계정에 감가상각비 600만 원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비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만 남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품의 감가상각 처리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따져주면 감가상각비가 아까 3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늘었죠. 그 다음에 대여금, 지급이자, 수선비, 여비. 뭐가 또 바뀌었냐면 여기에 비품도 2천만 원이었던 것이 감가상각 처리해가지고 1,400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도 2,4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었는데, 요 400만 원, 400만 원 미리 받은 거 부채로 처리했으니까 2천만 원으로 줄었고, 임차료도 여기 임차료 비용도 원래 1,200만 원이었는데 한 달치는 미리 준 거니까 자산 처리하면서 잔액이 1,100만 원으로 줄였죠. 그래서 변화된 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와서 임차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비품도 바뀌었고, 임대료 수익도 바뀌었고, 보험료도 바뀌었고, 이런 거 바꾸느라고 새롭게 우리가 설정한 계정이 선급 임차료, 미리 받은 임차료.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로 처리하는 거죠. 미리, 비용이니까, 미리 준 거니까 자산의 증가 처리해주고, 수임대료, 이게 부채죠. 부채 400만 원 처리해주고, 선급보험료가 또 미리 준 거니까 자산 20만 원 처리를 해준 다음에 다시 2차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합계액도 달라지고, 잔액도. 다만 좌우가 일치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다음 단계로 이제는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를 계정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준 것이 뭐예요? 재정상태표로 가야 될 거예요. 재정상태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재정운용표에 남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정상태표 계정을 따로 분리한 다음에 재정운영표 계정만 따로 이렇게 뽑아갑니다. 그래서 재정운영표를 만들 때 프로그램 순원가는 비용부터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비용이 순원가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순원가가 언제 뭐 대덕구면 대덕구에 프로그램 순원가는 제로고 0이고 관리 운영비로 들어간 게 급여, 감가상각비, 수선비, 여비, 임차료, 지급이자, 보험료 포함해서 3,400만 원이 관리 운영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따지면 재정운영 순원가가 3,4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비교환 수익으로 들어온 수입이 아까 재산세 수익하고 또 임대료 수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합쳐버리면 재산세, 입장료, 임대료 수익 합치니까 1억 8천만 원이 수익으로 나왔어요.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1억 4,600만 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비용 원가로 따지면 원가가 마이너스였다.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 1억 4,600만 원 이렇게 도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계정 정리하면 뭐가 돼요? 재정상태표가 되는데, 재정운영표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운영표라고 하면 재정상태표, 이거 오타가 있네. 재정상태표, 이렇게. 재정상태표에 현금, 대여금, 자동차,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 합계 쭉 따져보니까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 이거 부채죠, 부채.
부채가 400만 원. 그리고 기초 순자산, 아까 순자산으로 나와 있는 거, 순자산 1억 원이었잖아, 1억. 그리고 재정 운영 결과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고쳐서 아까 여기 나오는 재정 운영 결과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순자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순자산으로 바뀌어서 여기 1억 4,600만 원 여기로 들어오고. 그래서 자산 합계가 2억 5천만 원. 그리고 부채 400만 원. 순자산 합계가 2억 4,600만 원. 순자산과 부채를 합계한 것이 요거 이게 요거 선수 임대료부터 요 부채와 순자산을 오른쪽에 쓰면은 좌우에 균형이 맞게 해야 되고 지금은 순자산 세로로 쓰게 한 거예요. 순자산 합계 2억 5천만 원, 부채와 순자산 합계 2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면은 31일 현재 재정 운영표가 재정 상태표가 완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내가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동영상 보면서 1차적으로 이해하시고 목요일 날 수업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에 대한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